안녕하세요, 앙크TV입니다. 오늘은 포르투 대 첼시 대 포르투의 리뷰를 해볼 건데 조금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포르투도 조금 신선한 전략을 들고 나오기도 했고, 물론 포르투가 잘할 수 있는 전방 압박 그리고 유기적인 플레이 이런 걸 갖고 나왔지만 첼시의 좀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다는 느낌이 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포르투가 어떻게 나올 것에 맞춰서 첼시 나름대로의 대안도 좀 마련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 포르투하고 첼시의 점유율하고 뭐 슈팅하고 이제 패스 개수 뭐 이런 건데, 뭐 늘상 볼 수 있듯이 뭐 첼시가 점유율이나 패스는 많이 가져갔는데 포르투가 슈팅하고 유효 슈팅을 훨씬 많이 가져갔거든요. 요런 걸 보면 전반전하고 후반전에는 어떻게 흘러갔구나를 조금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볼은 첼시가 많이 갔고 좀 공격적인 건 포르투가 많이 가져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보자면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포메이션은 4-5-1을 쓴 것 같습니다. 중원을 좀 두텁게 가져가는 거죠. 조르지뉴, 마운트, 그리고 코바치치, 중원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마운트가 이렇게 내려와주면 또 중원에서 코바치치, 조르지뉴, 마운트가 중원에 계속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특히 코바치치는 좀 전진성을 갖고 나가주고, 조르지뉴는 후방 빌드업, 마운트는 공격적 빌드업을 맡아주는데, 계속 삼각형을 만들면서 측면에 제임스하고 치렐이 받는 이런 압박보다는 중앙에 조르지뉴, 코바치치가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르지뉴의 후방 빌드업도 잘 안 됐고, 뒤에서 텐센이나 리디거나 이런 선수들이 빌드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롱패스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포르투가 조금 강팀을 잡을 때,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첼시의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첼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뒷공간 공략이었습니다. 하베르츠, 베르너, 속도가 좋고 좀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을 좀 전진 배치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텐센이나 리디거가 이렇게 롱패스를 뿌려줬거든요. 조르지뉴는 계속 묶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효율적이진 않았습니다. 뒷공간이 잘 파이지도 않았고 전체적으로 뭐 좋은 효율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투엘 체제는 램파드 감독의 측면, 그러니까 뭐 플리식이 잘 살고 오도이가 잘 살고 이랬던 느낌보다는 중앙에서 좀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운트가 특히 좀 잘 살았습니다. 마운트가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하베르츠, 베르너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형식을 많이 했었고, 마운트는 거기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런 마운트를 계속 자이두가 계속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마운트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자이두하고 경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는 이제 첼시가 프리킥을 당하는 포르투 프리킥 상황에서도 마운트가 자이드를 막는 상황이었거든요. 치종일관 자이두는 마운트를 맨마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마운트는 아자르과는 아니잖아요. 드리블로 한두 명 휙휙 제껴버리는 이런 과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 정도만 제대로 붙어준다면 마운트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콘세 이상의 포르투는 그런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베르너, 하베르츠가 좀 왼쪽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왼쪽에 수비수가 많았고, 그러니까 방점을 찍어줄 만한 공격수들의 수비가 많았고, 마운트, 제임스, 아스필리쿠에타로 이렇게 연결되는 패스웍이 이렇게 조성되는 오른쪽에는 아무래도 수비가 자이두가 제임스하고 마운트를 막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왼쪽 공격력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수비도 많고 베르너, 하베르츠, 치렐의 조합이 이렇게 좀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었고, 오히려 마운트, 제임스, 아스필리쿠에타, 제임스가 많이 올라가주면 투엘 체제에서는 아스필리쿠에타가 풀백같이 올라가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스필리쿠에타는 풀백이기도 하잖아요. 3백의 요원이기도 하지만 본래 자리는 풀백이니까 그 호흡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오도이가 윙어처럼 올라가주는 그런 역할이 잘 맞았는데, 요번 경기 역시도 마운트, 아스필리쿠에타, 제임스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왼쪽 라인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마운트의 득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운트의 득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마운트가 이제 전반전에 득점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첼시는 더 어려운 경기를 가져갔을 겁니다. 왜냐면 포르투의 압박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포르투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어가고 있었거든요. 포르투에 이제 타레미, 올리비에라 이런 주요 득점원들이 없어서 첼시가 조금 더 클린시트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지, 조금 더 위협적이었던 건 포르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운트가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해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이두가 마운트를 거의 혼자 맞는 느낌들이 많았어요. 물론 협력 수비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거는 마운트가 중원부터 공을 끌고 갈 때 좀 협력 수비가 들어오고, 오히려 페널티 박스에서는 마무리를 줄 수 있는 베르너, 하베르츠의 압박이 더 많았고, 마운트는 자이두 혼자 막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운트한테 패스가 딱 들어오고 그걸 마운트가 탈압박으로 벗겨내니까 바로 골키퍼하고 1대1이었습니다. 이쪽에 수비가 좀 몰려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고 마운트가 침착하게 해결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압박만 가져서 볼 탈취를 하고 득점 이런 거보다는 자신들이 홈일 때 한 골을 먹혔기 때문에 이 포르투는 좀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공간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베르너하고 하베르츠가 내려와 주니까 숫자 싸움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바치치도 좀 살아나는 느낌이었고 이쪽 측면에 있는 치렐도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포르투의 패착을 하나 잡아보라 그러면 마운트를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마운트를 쉽게 보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경기 전술상으로 마운트보다는 베르너, 하베르츠가 해결할 것이라고 본 것 같고, 마운트가 해결보다는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정작 해결을 하는 건 마운트고, 요 근래 투엘치즈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것도 마운트였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렐 같은 경우를 이제 후반전에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베르너, 하베르츠의 움직임도 그렇고 플리식 지루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치렐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조금 명확해졌거든요. 왼쪽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치렐보단 알론소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건, 베르너, 하베르츠가 계속 묶이고 있으니까 차라리 박스 안에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알론소가 들어가는 것이 왼쪽에 부담감을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마운트 쪽에서 공간이 나더라도 계속 이 수비가 왼쪽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알론소가 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었는데, 그 방법을 투엘 감독은 지루와 플리식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크랙형인 윙어 플리식을 넣고 조금 수비로 버텨줄 수 있고 피지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고 AT전처럼 한 방에 기회가 오면 살릴 수 있는 지루, 이렇게 딱 들어가다 보니까 페페랑 은벤바는 좀 지루를 부담스러워하고, 플리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드리블을 치고 골대를 맞추고 위협적인 장면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레기 스프린트하고 오버래핑할 때 공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가 전반전에 정말 무서웠거든요. 특히 전반 28분에 원투 패스하면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뚫렸다고 봤는데 치렐이 이렇게 잘 메꿔주면서 다행히도 득점, 뭐 위험한 찬스를 만들지 않고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비력이었다고 봐요. 예측 수비도 좋았고 류디거, 코바치치가 약간 벗겨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비력으로도 좋고 조금 공격적으로는 후반전에 살아나는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84분쯤 되니까 이제 공격을 많이 교체했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 공격으로 좀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수비 쪽에서도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에 많은 압박을 가했고 많은 교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를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포르투의 이 공간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7렐의 골을 보시면 트래핑 실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트래핑 실수도 있었지만 7렐이 들어가는 동안 막아주는 선수도 없었고, 트래핑 실수가 있고 7렐이 뺏었을 때는 아무도 7렐을 마킹할 수 없을 정도로 라인도 올라가 있고 공간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르투는 먼저 실점한 것이 일단 첫 번째 패착이고, 두 번째 패착은 그 압박을 가하는데 뭐 선제 실점을 하니까 이도 저도 안 되면서 체력을 썼다는 게 2차적인 패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베르츠하고 베르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나빴습니다, 경기력이. 그러니까 뭐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지만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볼 터치를 조금 잘못 가져가주면서 너무 어이없이 공격권을 내줄 때도 있었고, 하베르츠도 역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롱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중원에서 이 빌드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공격적으로 공이 안 간 것도 있고, 좀 수비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다 할 기회를 많이 못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지루 플리식이 들어갔을 때의 위협적인 느낌. 지루는 가만히 내줄 수가 없는 선수거든요. 왜냐면 연계도 되고 포스트 플레이도 되고 여차하면 본인이 몇 안 되는 기회를 살릴 수도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플리식하고 지루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수비가 지친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 포르투가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루는 별거 없이 베르노보다도 많이 안 내려갔거든요. 후반전에 전방에 계속 머물면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베르너, 하베르츠는 이 침투를 막기만 하면 아무래도 터치나 이런 것이, 특히 베르너 터치나 이런 것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수비하기 조금 더 편한 게 있었습니다. 숫자만 많이 두면 침투하기 어렵게만 하면 하베르츠, 베르너는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줘서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베르츠하고 베르너를 이야기할 때 마운트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마운트는 득점 찬스, 그리고 마운트는 공격 기회가 글쎄 하베르츠, 베르너만큼 안 왔습니다. 자이도를 벗겨내고 이제 득점할 때도 한 두세 번의 기회가 왔거든요, 마운트한테.
그중 한 번을 살려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르너 하베르츠도 몇 안 되는 기회를 살릴 필요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승패 요인을 요약을 하자 그러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이 일단 발군이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폼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공격적으로는 뭐 치렐이 득점한 거, 마운트가 득점한 거 좋았고, 수비적인 거 정말 좋았습니다. 맨디부터 시작해서 뭐 이쪽에 치렐, 뭐 리디거, 텐센, 아스필리쿠에타, 제임스, 실바까지 너무도 수비력이 좋았기 때문에 포르투가 2배 이상 슛을 날리거든요. 12대 6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기록을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해내지 못하면서 클린시트가 계속 묶이기 시작하니까 압박을 많이 가져가주는 포르투가 지치기 마련이고, 첼시가 그래서 득점을 하면서 2대0 클린 완승을 거둬올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개개인의 폼만 좋았다기보다는 투엘이 변칙 전술을 계속 가져가줬습니다. 후방 침투가 잘 안 되니까 아스필리쿠에타하고 리디거를 통해서 조금 더 빌드업을 도와주려고 전진시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투엘 감독은 경기 내에서도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 주는 거, 그런 것이 오늘 경기에선 잘 먹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포르투 같은 경우에 패착은 일단 먼저 실점을 했다라는 거, 이 압박을 많이 가져가 주는 팀은 먼저 실점하면 상당히 꼬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압박은 기본적으로 공격이 조금 내려앉아서 하는 것인데, 첼시가 공격권이 좀 더 많고 먼저 첼시가 득점을 해버리면 포르투는 갑자기 라인을 올려야 되고 그만큼 또 체력을 써야 되고, 그렇다 보면 후반에 벌어지고, 딱 오늘 경기가, 요번 경기가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포르투는 그런 패착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정 지어줄 수 있는 마무리 자원이 없었다라는 거. 사실 포르투가 한 골을 넣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공격권이 많았습니다. 위협적인 찬스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의 수비가 잘한 것도 있지만 포르투가 득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것도 큰 것 같습니다. 2차전에 올리비에라, 타레미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보완이 되겠지만 1차전에서 2대0의 패배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첼시가 2대0 완승을 거둬내면서 4강행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걸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클린시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원정에서 2골을 넣었다라는 것도 마음에 들면서 포르투가 2대0을 만들던가 3골을 넣지 않는 한은 무승부나 이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첼시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